여러분 안녕하세요. KCN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태풍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으로 접근 중인데 기상대에 따르면 그 세력이 온도이나 바시안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상대 관계자에 따르면 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태풍은 올해 10번째로 필리핀에 들어오는 태풍이 될 것이며 최대 풍속 시속 150k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태풍이 필리핀으로 들어오게 되면 후안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기상대는 이 태풍이 월요일 오후 까가얀과 이사벨라 지역에 비를 내릴 것이며 일요일 오후부터 이미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대는 또한 태풍의 중심은 루손 북부 지방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메트로 마닐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풍의 현 진로가 유지된다면 수도권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는 않겠지만 월요일에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한편 근래 가장 큰 피해를 몰고 왔던 온도인은 2009년 9월 26일 쾌손시에 455mm의 비를 쏟아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해 북부 루손 지역,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부 루손 해역은 거친 파도가 예상되므로 모든 선박은 이번 주말 동안 항해를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르요가 집권했던 기간에 반란 사건을 일으킨 퇴역 장병을 포함한 국군 장병 전원을 대통령령으로 발령할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해병 대위였던 필리라네스 상원의원 등이 쿠데타체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나 군법위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면 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문에 의하면 사면 부여는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평화 달성을 향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반란 사건 등을 통해 전 정권의 부정과 국군 개혁을 호소하며 장병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듭해왔습니다. 사면 부여는 이러한 개혁을 포함해 부정부패 일소를 축으로 한 군 내부 개혁에 탄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대상은 2003년 7월 마카티시에서 일어난 국군 장병 반란 사건과 2006년 2월에 발발된 아르요 정권 전복 계획, 그리고 2007년 11월 마카티시 옥스퍼드 호텔 점유 사건 등에 관한 장병을 비롯해 그 지지자와 2003년의 반란 사건에 참여한 장병의 숫자가 약 300명에 달하고 사면 대상자의 수는 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면된 자들은 형사 책임이 소멸되고 시민의 권리도 회복되며 병사와 하사관은 원대 복귀와 복직이 인정되지만 장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반란 사건의 배후 장교 그룹에 속했던 트리라네스 상원의원이나 전복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린 준장도 포함됩니다. 이 의원은 2007년 5월 상원에 출마한 후 옥중에서 당선되었으나 마카티 지방법원에서 등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현재도 구치소에서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임기는 2013년 6월까지이고 사면되면 약 3년 만에 첫 등원이 실현됩니다. 국군 장병 반란 사건은 2003년 7월 27일 새벽 31명의 장교들이 장병 약 290명을 이끌고 수도권 마카티 상업기구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군의 부정을 호소하며 아르요 대통령의 퇴진을 강요했지만 정부의 설득에 따라 약 19시간 만에 전원 투항했으며 이 사건을 지휘한 장본인이 바로 린 준장이었습니다. 이후 이들 장교 28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반란 계획이 발각된 2006년 2월 24일 아르요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담한 하원 의원들의 구속 체포 등 강권을 행사하고 사태 수습을 도모해 3월 3일 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SWS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들 가운데 지난 8월 23일에 홍콩 관광객 인출국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는 시각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1%가 정부의 대처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으며 36%는 비교적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21%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사이어스와 메트로 마닐라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낮은 평가를 한 반면 루손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립을 나타냈으며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10월 14일자 비즈니스 월드에 보도되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질금 뉴스를 TV와 라디오에서 보도한 것이 인질들에 대한 위험을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심화시켰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로 응답자 가운데 46%는 TV와 라디오 뉴스 보도가 인질들에 대한 위험을 매우 크게 심화시켰다고 말했고 36%는 크게 심화시켰다고 말한 반면 13%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았고 4%는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84%가 미디어의 보도가 위험을 더욱 키웠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지역도 대체로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총 1,200명의 성인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아키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약했던 민병대 근절과 정치적 살인 같은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아키노 정권이 출범한 6월 30일 이후에도 언론 관계자 3명과 좌파계열 활동가 16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의 정치적 살인까지도 아직까지도 유죄 판결이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7명이 희생된 민다나오 지역 마긴다나오주의 대량 학살 사건은 중요한 증인이 이미 5명이나 살해됐는데도 아키노 정권은 증인 보호에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지방 정치와 밀착된 민병대의 존재와 민병대의 무기를 제공한 점, 민병대 체포에 불성실한 점과 인권 침해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군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사례를 들며 아키노 대통령의 평가를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는 아직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받기 이전이지만 이전 정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10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사인한 대통령령 1호에 의해 이 위원회는 전 판판과 하원의원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르요 전 대통령과 그 강요들의 부패를 조사하게 됩니다. 진실규명위원회는 힐라리오 다비드 주니어 전 법무장관과 로미오 칼레요 전 대법원 치안판사가 이끌 예정으로 앞으로 수백만 불의 비료 자금 사기 사건과 18부 도로 건설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비드는 지난 10월 15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대통령령 1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 규모를 확대할 것이며 만일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비드는 이전 정부가 범한 대규모 부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원에 요구하였고 또한 모든 정부기구와 정부 산하단체들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 건들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 위원회가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진실규명위원회는 2012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위원회의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의회 내 친아르요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법원에 대해 대통령령 1호를 무효화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역산업부는 최근 아키노 정권의 투자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이름 등록을 DTI 웹사이트에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 전용 신청서 8장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요금은 300페소가 부과됩니다. 세계은행의 투자 환경 조사 등에도 필리핀은 외자 출자 제한 대상 업종이 다른 나라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한 출자 비율 제한 등과 함께 부패를 유발하는 기업 설립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투자 장벽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DTI에 따르면 기업 등록과 시장 인가,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등 여러 부처 기관과의 절차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의 반쪽으로 한 유망한 TV 저널리스트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 애인이었던 발렌수엘라 시의원 살라미 솔레다드가 다른 남자와의 스캔들이 보도되면서 결별 사실이 밝혀졌고, 얼마 전 라디오에서 아키노 대통령의 새로운 눈길이 TV5 네트워크 기자에게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키노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대답했으며, 솔레다드와의 현재 관계를 묻자 본인의 사생활에서 벗어나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솔레다드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래 영부인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방문 이후 솔레다드와의 결별설에 휩싸여 현재 대통령 업무에만 집중하며 취재진의 눈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외무부는 최근 세계 각지의 재외 공간을 통해 필리핀 해외 취업자의 수용 국가의 노동법과 국제협약, 쌍무협정 등에 따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과 그 시행 상황 등을 각국 주재 공간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순차적으로 보내오고 있어 외무부는 이번 쿠웨이트와 시리아, 캄보디아와 미얀마, 사이판 및 노르웨이 등 10개국을 안전한 국가로 발표했습니다. 외무부에 따르면 1995년에 제정된 대외 필리핀 이주 노동자 법률의 시행규칙 특성을 파악해 이에 따라 조치하고, 각국 대사관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호스트 국가의 보호 정책에 대해 노동법과 사회법, 양국 간 국제협약 협정과 관련해 법률이나 규약의 준수 상황 등 주요 4개 분야에서 각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 노동자 단체인 미그란트 인터내셔널은 9일 쿠웨이트와 시리아에서 매일 2-3건의 OFW 학대 사건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외무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즉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제8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아시아 6개국 합작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15일과 16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가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등 6개국 합작으로 한아시아 프로젝트 오페라를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는 아시아의 한국의 오페라 제작 역량을 과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보마르시의 희곡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을 각색한 것으로 이야기의 흐름상 일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만 음악 선배인 모차르트가 이미 후편인 피가로의 결혼을 오페라로 작곡한 후 전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공연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발발 직전이라 귀족들을 풍자하는 이 내용이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더없이 유쾌하고 상쾌하며 통쾌했기 때문입니다. 로시니 역시 이 느낌을 아리아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특히 자기 자랑을 능청스럽게 쏟아내는 피가로의 아리아, 나는 이 거리에 맞는 해결사는 박장대소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출자 탱 자오성은 비록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연습과 리허설을 했지만 오페라라는 아름다운 공통 언어로 6나라가 하나로 화합한 작품이라며 이번 무대에서는 종합예술 오페라의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긴 예술총감독은 우리 대구 오페라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오페라 맹주국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 공연은 필요하다며 합작을 통해 우리나라의 오페라 제작 역량을 널리 알리고 아시아의 오페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회 공연도 구상 중이라며 외국 합작 오페라의 제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정착시켜 우리 축제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해외 관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KCN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CN 뉴스 브리핑은 오시가스 이송식품과 미나토 레스토랑, 마카티 우시아 어건에서 구원하고 코리아 포스트와 마닐라 서울에서 협찬해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